고! 달슨의 라이브! 토트넘은 누구를 좀 피해야 될까요? 예. 토트넘을 포함으로 한 유로파 리그 32강 진출팀이 이제 모두 가려졌습니다. 본격적인 싸움?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로파 리그 조별리그 통과한 팀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내려온 팀들, 이렇게 32개 팀이 1대1로 딱 만나서 싸우는 32강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건데,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이제는 지면 탈락하는 토너먼트 승부가 좀 펼쳐지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매우 중요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32강에 올라온 팀들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좀 봐야 되는데, 유로파 리그 48개 팀들이 나눠져가지고 조별리그 치렀잖아요. 여기서 각 조 1, 2위 24팀이 이렇게 있고, 유로파 리그 통과한 팀들이 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 3위 했던 팀들이 8개 팀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4팀과 8개 팀에서 32개 팀이 32강제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2강에서 이렇게 1대1 매치업은 어떻게 대진이 될까? 이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은 뭐냐면, 시드를 받은 팀과 시드를 받지 않은 팀들이 만나서 1대1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팀들이 시드 받았어요? 어떤 팀들은 시드를 못 받았나요? 조별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팀들은 시드를 받은 거고요. 조별리그에서 2위로 올라온 팀들은 시드를 못 받은 겁니다. 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3위로 내려온 8개 팀이 있는데, 그 8개 팀들 중에 상위 성적이 좋은 4팀은 시드를 받게 되는 거고요. 성적이 낮은 4팀은 시드를 못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쭉 통과한 팀들의 이름을 보면서 어떤 팀들이 시드를 받았고 시드를 못 받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48개 팀의 조별리그에서 통과한 팀들입니다. 자, 보시면 A조에서는 로마가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드, 스위스의 영보이스는 2위이기 때문에 시드를 못 받은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B조에서는 아스날, 몰데, C조에서는 레버쿠젠과 슬라비아 프라하, D조에서는 레인저스와 벤피카, E조에서는 에인트호번과 그라나다, F조에서는 나폴리와 레알 소시에다드, G조에서는 레스터와 브라가, H조에서는 밀란과 릴, I조에서는 비아레알과 마카비 텔 아비브, J조에서는 토트넘과 앤트워프, K조에서는 디나모 자그레브와 볼프스베르거, 오스트리아 팀입니다. L조에서는 호펜하임과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여기가 이제 그 츠르베나 즈베즈다라고 이제 불리는 팀이죠. 붉은 별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1위로 올라온 팀들은 쭉 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드를 받았고, 2위로 올라온 팀들은 시드를 받지 못한 채 32강전에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느 팀들이 그러면 그 3위로 내려온 팀들 중에 시드를 받았는지 볼게요. 승점이 높은 맨유, 그다음에 클럽 브루의 샤흐타르, 아약스는 시드를 받고 유로파리그 32강전 대진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승점이 낮은 크라스노다르, 짤즈부르크, 디나모 키예프, 올림피아코스는 시드를 받지 못한 채 32강 대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드를 받은 팀과 시드를 받지 못한 팀들이 추첨을 통해서 땅 1대1로 경기를 하게 되는 32강 대진 추첨이 있을 텐데요. 요 안에서도 약간 디테일한 또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유로파리그 앞서 치렀던 조별리그 경기에서 만났던 팀들끼리는 32강 대진에서 또 격돌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J조에서 토트넘과 앤트워프가 싸워서 올라왔는데 두 팀이 조추첨해서 이름이 걸리더라도 32강에서 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눠줘요, 두 팀을. 그런 식이 이제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같은 국가의 리그 팀들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시드를 받은 이제 스페인의 비아레알이 있고, 또 스페인에 올라왔는데 시드를 못 받은 팀이 레알 소시에다드와 그라나다 같은 팀들이 있는데, 이런 팀들이 32강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스페인 리그 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조별리그 때 만났거나
같은 국가의 리그 팀들끼리는 32강전에서는 격돌하지 않는다가 또 하나 그 안에 있는 대진입니다. 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만약에 토트넘이 막판 최종 경기에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2위로 올라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드를 받지 못한 채 올라왔기 때문에 시드를 받은 팀들과 32강전을 싸워야 됐을 텐데, 그러면 만날 수도 있었던 팀들이 어디냐면 AS 로마, 나폴리, AC 밀란, 아약스와 같은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1위로 올라온 게 토트넘에게는 중요했다. 네. 무리뉴 감독이 그런 것도 다 계산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토트넘이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팀들 만나면 이건 사실상 좀 너무 좀 최악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팀들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토트넘이 만날 수 있는 32강 중에 최악은 이 팀 같아요. 스페인 라리가의 선두 싸움을 하고 있는, 시즌 초반에 너무너무 좋은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예. 여기가 전력이 너무 좋은데 선수 구성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 뛰었던 다비드 실바 여기 끌어가고 있고요. 아스날에 뛰었던 나초 몬레알도 있고요. 맨유 출신의 야누자이도 여기서 뛰고 있습니다. 또 포르투라고 하는 선수도 아주 잘 뛰고 있는 팀이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만난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아마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대성을 좀 놓고 봤을 때는. 그다음에 라리가의 7위를 달리고 있는 그라나다도 쉽지 않은 상대예요. 만나게 되면 좀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의 벤피카도 피해야 하는 팀이에요. 물론 뭐 토트넘이 피하고 싶다고 피하는 건 아니죠. 추첨이니까. 근데 이 벤피카가 지금 포르투갈 리그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원래 벤피카는 챔피언스리그 예선 라운드에 있다가 거기서 밀려가지고 유로파로 지금 간 팀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만나게 되면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벤피카에 지금 누가 있느냐? 네, 슈퍼맨이 있습니다. 베르통원이 지금 토트넘에 뛰던 선수가 벤피카에 가 있습니다. 또 여기 맨시티에 뛰었던 오타멘디도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독일 국가대표팀의 공격 자원인 발트 슈미트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해버지 뛸 때 정말 혼자 축구했던 선수 기억하시나요? QPR 아델타랍 또 벤피카에 있습니다. 만나게 된다면 그런 여러가지 인물들 또 사연들이 있을 텐데, 또 하나의 사연이 뭐냐면 지금 토트넘에서 유로파 리그에서 굉장히 잘해주는 공격수 누구 있죠? 비니시우스가 있는데, 비니시우스가 지금 임대해온 선수인데 원 소속팀이 벤피카예요. 벤피카에서 임대해왔는데 만약에 벤피카를 만난다? 그러면 이건 규정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서로의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돼요. 계약서를. 이럴 게 있죠. 임대 보낼 때 우리 만나면, 원래 원 소속팀 만나면 뛸 수 없어, 그런 것들 계약서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 강제 조항 아닙니다. 만약 그런 계약서에 없다고 한다면 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만약에 진짜 벤피카와 대진이 된다면 아마 그게 공개가 뭔가 이야기가 되겠죠. 될 텐데, 야, 어쨌든 만약에 벤피카와 토트넘이 만난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거리가 좀 나올 것이다 좀 보이고요. 프랑스의 2위를 달리고 있는 릴도 토트넘이 만나면 좀 까다로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팀 세르비아의 지베지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전력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팀은 아닙니다. 지난 시즌 때도 토트넘이 만나가지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조별리그 때도 크게 이겼죠. 5대0 4대0으로 이겼던 적은 있는데, 여긴 두 가지. 일단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요. 또 하나는 굉장히 험악해요. 여기 그 다큐에도 나왔었는데, 일단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는 올 시즌이 굉장히 일정 자체가 좀 빡빡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밀려가지고. 근데 일정이 막 빡빡한데 이동거리까지 또 중간에 막 멀면 이건 토트넘에게 여러 가지 부담감이 좀 상당할 거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점점 관중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인데, 막 어마어마한 분위기죠. 사실 여기가 또 그런 것들도 어쨌든 경기 외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눈여겨 보인다. 나머지 지금 시드를 받지 못한 팀들 중에는 뭐 제가 지금 언급해드렸던 팀들 말고는 그렇게까지 부담
팀들은 없어요. 물론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팀들도 이거 뭐 토트넘이 절대 못 이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토트넘이 좀 쉽게 가려면 다른 팀들, 좀 쉬운 팀들 만나는 게 좀 좋을 텐데, 일단 조 추첨은 다음 주 월요일 14일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대진 추첨과 함께 열리게 될 텐데, 토트넘이 2008년에 리그컵 우승 이후에 공식 대회 우승이 없는데 이번에 뭔가 좀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진 운도 좀 따라야 될 텐데,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과 함께 14일 토트넘의 32강 대진 추첨에 상대가 누가 될지 함께 보시고 또 결과 나오면 또 전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